네, 이어서 이 세션의 세 번째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욱 미래에셋증권 연금 컨설팅 팀장께서 진행을 해주실 텐데요. 강연의 주제는 TDF와 TIF 펀드를 활용한 연금 자산 운용입니다. 앞선 강연을 통해서도 TDF나 TIF에 대한 언급이 됐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타깃 데이트 펀드, 타깃 인컴 펀드, 이 TDF와 TIF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김현욱 팀장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에셋증권에서 연금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세미나를 꽤 여러 군데 다녀보는데요. 오늘 앞에 두 분이 너무 빨리 하셔가지고 이 긴 시간을 제가 어떻게 채우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프로필을 사진을 별로 요구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달라고 하셔서 있는 거 드렸더니 제 사진이 제일 구려가지고 프로필 사진을 하나 찍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 TDF 앞에서 여러 세션에서 등장한 TDF라는 펀드인데요. 이 TDF는 1994년에 미국에서 웰스파고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좀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한 20년 지난 한 2017년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연금 시장에 도입이 돼서 활성화되고 있고 되게 각광을 받고 있는 펀드인데요. 그 TDF에 대해서 개념적인 좀 이해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현재 이 연금 시장에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잠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뭐 이 100- 자기 나이의 법칙, 그래서 100에서 자신의 나이를 뺀 만큼의 비중으로 주식시장에 투자하세요라는 법칙인데요. 이게 불문율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주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투자를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되게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펀드 투자에 좀 접목을 해보면 보통은 이제 30대면 좀 적극적인 투자니까 주식형 펀드를 하세요. 뭐 이런 의미일 거고요. 나이가 차서 한 50대쯤 되면 변동성이 너무 크면 안 되니까 채권형 펀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합리적인 투자일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칙이 만약에 이제 합리적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투자자분들이 여러분들 나이에 맞도록 중간중간 펀드를 팔고 사고 또 한참 있다가 또 팔고 사고 그렇게 해서 본인 스스로가 펀드를 안전한 펀드로 이게 교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장기적인 펀드를 하라고는 하는데 장기적인 투자를 하더라도 평생 하나의 펀드에 묻어두고 장기 투자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펀드를 계속 나에게 맞는 시장에 맞는 펀드로 갈아타줘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요? 네, 여러분들 스스로가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펀드 투자를 할 때 펀드를 좀 알기도 해야 되지만 좀 부지런해야 되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펀드의 어떤 장기 투자의 어려움, 불편함을 좀 해소해 주는 게 TD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DF는 타겟 데이트 펀드의 약자인데요. 그 말 그대로 타겟을 했어요. 뭐를? 데이트를. 어떤 날을 타겟을 했습니다. 그 말은 어떤 연도, 여기서의 데이트는 연도를 의미하는데 어떤 연도를 타겟으로 자산 운용을 해가겠다, 그런 의미의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DF는 여기 있는 것처럼 투자자의 은퇴 시점에 맞춰서, 즉 투자자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그 위험 자산의 비중을 펀드 스스로가 자동적으로 줄여주는 펀드다. 아까 앞에서 개인이 투자를 할 때는 제가 중간에 사고 팔고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고 제가 어떤 펀드를 TDF로 선택을 해놓으면 펀드 스스로 지 스스로 알아서 주식 비중을 낮춰서 주식형 펀드에서 채권형 펀드로 자동으로 변해가는 펀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DF 관련해서 제가 용어를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둘 다 영어네요. 네. 하나는 이제 이 글라이드 패스라는 거 하는 건데요. 그냥 오늘 듣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이 글라이드 패스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자산 비중을 자동으로 낮춰가는 스케줄. 근데 그 스케줄, 이 경계선이 이제 글라이드 패스가 되겠는데요. 위험자산의 비중을 낮춰가는 그 스케줄이 이미 정해져 있는 스케줄입니다. 그 펀드에 정해져 있고 그 펀드에 정해진 그 패스에 따라서
위험자산을 사고 팔고 해서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펀드 매니저가 할 텐데, 어쨌든 그 글라이드 패스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특이하게는 이 글라이드 패스, 우리나라에서의 글라이드 패스는 처음에 펀드가 시작을 할 때는 위험자산 비중을 최대 80% 이내에서 시작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펀드가 끝날 때쯤에 은퇴 시점쯤 됐을 때는 위험자산 비중을 40% 이내로 밑으로 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즉 TDF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게 좀 우리나라의 특징이고요. 그러다 보니 자산운용사별로 글라이드 패스라고 하는 거를 다 설계를 율을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 규제 안에서 하기 때문에 글라이드 패스가 운용사별로 별 크게 차이는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TDF를 고민하신다고 하면 뭐 글라이드 패스를 막 비교해보고 뭐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잠깐 그렇게 말씀드려보고, 혹시나 뭐 TDF를 선택하신다고 하면 뭐 장기적으로 뭐 모든 펀드가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운용 성과가 좋은 TDF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이 빈티지라는 단어인데요. 아까 제가 글라이드 패스와 이 빈티지라는 단어, 빈티지라는 단어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닌데 누군가가 이 장명을 하신 것 같은데 뭐 실무적으로 되게 그냥 편하게 쓰고 있는 용어여서 여러분들이 접하실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립니다. 아마도 아시는 그 와인의 빈티지에서 따오는 그런 용어인 것 같습니다. TDF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펀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운용사의 이름을 처음에 쓰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운용사에서 컨셉을 가지고 있는 어떤 브랜드, 그리고 TDF임을 표시하는 단어, 그리고 나와 있는 숫자 4개가 아까 말씀드린 은퇴 시점 같은 타겟 연도를 의미합니다. 저 숫자 연도를 빈티지라고 하고요. 와인에서는 이제 생산 연도가 들어가는데 TDF에서는 반대로 약간 끝나는 연도가 들어가서 다르긴 하지만 여튼 저거를 빈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목표 연도 뭐 이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죠. 목표 연도가 되면 예를 들면 뭐 TDF 뭐 2030을 선택했다. 그러면 2030년이 되면 제 TDF 펀드는 사라지나요? 뭐 해지가 되나요? 뭐 현금화해서 저에게 주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 정도 주식형 펀드로 출발을 해서 얘가 안전한 채권형 펀드가 되는 시점, 그게 이제 빈티지 시점, 목표 연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는 그 비중으로 계속 펀드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여러분들이 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은, 매도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계속해서 유지는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에서는 우리가 쉽게 퇴직 연도를 뭐 타겟으로 삼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본인의 퇴직 연도를 감안해서 빈티지를 선택하시면, 목표 연도를 선택하시면 가장 직관적인 합리적인 TDF 선택이 아닐까 싶고요. 혹시 이제 이런 분도 계십니다. 혹시 나의 퇴직 연도에 맞는 TDF만 선택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도 하시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TDF에서 선택한 빈티지는 본인의 퇴직 연도하고 전혀 상관없이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마음대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지금 노란색 부분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TDF의 본 취지는 이제 타겟 연도를 둔 거니까 그 타겟 연도를 퇴직연금에서 놓고 보면 정년 60세 기준으로 해서 실상은 그렇지 않지만 60세 기준으로 해서 보면 30대 이하는 2050, 그러니까 2050년이죠. 2050년 전후의 빈티지를 선택하는 게 뭐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50대 이상이면 2030년 전후의 빈티지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뭐 합리적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그 TDF를 선택할 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TDF랑 이름이 비슷한 이 TIF라는 펀드가 있는데요. 얘는 이름만 비슷하고 실은 출처도 다르고요. 전혀 다른 펀드입니다. 하지만 연금 시장에서 약간 대표적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연금 시장과 접목이 잘 되는 펀드에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TIF 펀드는 타겟 인컴인데, 인컴이 수익이 들어오는 수익이죠. 그래서 배당이나 뭐 이자 수익 같은 거를 꾸준하게 낼 수 있도록 운용을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진 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은퇴를 했고 앞으로 저는 연금을 수령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TIF 하면은 나쁘지 않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언뜻 하실 것 같습니다. 뭐 물론 TIF도 펀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향이나 이걸 감안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TIF는 뭐 개념적으로 그 정도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개념적인 설명을 좀 드렸고요. TDF가 우리나라 연금 시장에서 지금 어느 정도 현황을 차지하고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개 운용사에서 170개의 TDF를 출시를 하고 있고요. 팔고 있고, 그리고 현재 9.3조 정도, 며칠 전 기준으로 9.3조 정도 설정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작년 연말 기준이긴 하지만 퇴직연금이 약 7.5조, 지금은 뭐 대충 8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퇴직연금이, 그러니까 TDF 전체 잔액 중에 퇴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훌쩍 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 TDF라는 상품 자체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은퇴라든가 뭐 연금이라든가 뭐 퇴직 등등 노후 준비 이러한 키워드들하고 잘 궁합이 잘 맞는 뭐 그런 펀드가 아닐까 싶고요. 퇴직연금에서의 TDF는 우리가 이제 DB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회사가 운용하기 때문에 그건 빼고요. 여러분들 개인이 운용하시는 게 이제 DC 제도와 IRP인데 이 DC IRP 자산의 5%만이 지금 현재는 TDF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아직 뭐 길지는 않으니까. 단지 펀드 자산, 펀드 중에서는 약 30%가 TDF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중을 보면 낮지는 않죠. 그래서 펀드 투자하시는 분들이 TDF 펀드를 많이 활용하시는구나, 뭐 이 정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도 잠깐 하셨지만 미국의 우리나라의 DC IRP와 같은 게 미국의 401K라는 게 있고 IRA라는 게 있습니다. 뭐 같은 비슷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401K와 IRA 자산의 18%가 TDF라는 펀드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매우 높죠. 예. 단일 종류의 펀드가 퇴직연금 자산 전체의 18%를 투자하고 있다.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 비율로 보면 한 4배 정도 되니까요. 물론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되기는 했는데 아까 94년에 출시했다고 하니까 실상 미국도 2000년에 이제 연금보호법 이런 게 개정이 되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디폴트 옵션 제도라고 하는 게 미국에 시행이 됐거든요. 2000년대. 그때 이후로 급격하게 TDF에 대한 증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디폴트 때문에 TDF가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작년 말 디폴트 옵션이 올해 7월에 시행이 된 건 아니고요. 작년 말에 시행이 됐고요. 작년 말에 시행이 됐는데 약간 미국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하면 자동으로 그냥 회사가 지정해 놓은 그 상품으로 투자되는 게 디폴트 옵션인데 우리나라는 내가 디폴트 옵션으로 적용받을 상품을 제가 지정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사전 지정 운용 제도라고 처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좀 기형적이긴 하지만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이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상품은 고용노동부에 저희 같은 금융기관들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승인을 받으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뭐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초저위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초저위험은 예금과 같은 원리금이 보장이 되는 상품으로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단 제외하면 나머지 디폴트 옵션 상품 중에 TDF가 포함되어 있는 디폴트 옵션 상품의 비중이 75%나 되고요. 그리고 TDF만으로 디폴트 옵션 상품을 구성한 비중이 27%나 됩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직연금 사업자뿐만 아니라 연금 시장에서 이 TDF라는 상품을 핵심 상품으로 대표 상품으로 좀 취급을 하고 있고 고객들도 그렇게 찾고 있다. 뭐 그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빈티지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그러면 어떤 연도, 어떤 목표 연도 빈티지가 선택됐는지를 한번 보면 뭐 2025년, 2030년, 2045년 정도 이 정도에서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5년을 선택하신 분, 2030년을 선택하신 분이 과연 50대일 거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데이터로는 지금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시장에서 이런 빈티지가 많이 팔렸구나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이한 거는 맨 아래에 빈티지가 없는 애들이 있습니다. 빈티지가 없는 애들이 5개의 TDF 펀드가 있는데요. 쟤네가 한 5천억 넘게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크죠. 근데 아까 제가 되게 열심히 빈티지도 설명을 하고 TDF 개념을 설명했는데 빈티지가 TDF 없대네요.
그럼 뭔가 좀 이상하죠. 약간 안고 없는 찐빵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부자연스럽습니다.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티지가 없는 TDF를 달고 출시가 된 펀드가 5개 5천억이나 팔렸다는 거죠. 그만큼 TDF에 대한 호감도는 확실히 높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서 지금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는 이 정도만 제가 분석을 할 수 있어서 잠깐 저희 미래에셋증권의 내부 데이터를 잠깐 좀 더 분석을 해봤습니다. 연령대별로 분포가 좀 궁금해서 그래서 저희 미래에셋증권의 DCIRP 자산은 한 12% 정도가 TDF로 운영되고 있고요. 뭐 전체 평균에 비하면 좀 높죠. 높은 게 특징이긴 합니다. 연령대로 보면 전체적으로 TDF를 한 10%, 12% 내외에서 지금 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특이하게 50대, 연령대가 가장 높은 50대 이상에서 TDF 비중이 조금 가장 높게 나타난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펀드 비중은 40대에서 약간 꺾였거든요. 꺾였는데 TDF에 대해서는 비중은 좀 더 반대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50대 이상 분들이 연금자산 운용을 할 때 TDF를 많이 활용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좀 들어가서 그러면 진짜 연령대별로 어떤 빈티지를 선택하지라고 들여다봤더니 아까 앞에서랑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물론 저희 회사만의 데이터일 수 있긴 하지만 저희가 DCIRP 고객은 워낙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한 통계치는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2025년 그리고 2045년에 좀 몰려 있고요. 저게 TDF 출시 시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 같긴 한데 여튼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이상 분들은 오히려 이 노란색 부분이 아까 제가 TDF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많이 있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계시고요. 오히려 40대 이하 분들은 노란색보다 좌측에 좀 더 보수적인 안정적인 그런 빈티지를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게 성향의 문제인 건지 뭔지는 저희가 행동 경제학적으로 분석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 수는 없지만 대충 고객들을 만나보면 저게 아까 출시 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TDF 자체에 대한 호감도가 워낙 세서 TDF는 하고 싶은데 잘 몰라. 근데 내가 젊으면 주식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잘 모르는데요. 그러면 조금 더 안전한 2025년 채권형을 해볼까요? 이런 접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약간은 아직은 빈티지가 뭔가 정확하게 접목에 대해서 투자가 되고 있지는 않다. 그 정도가 좀 시사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IF의 비중은 총 8개 운용사에서 약 7천억 정도 운용되고 있고요. TIF 전체 가입자 비중을 보면 50대 이상이 약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TIF는 오히려 고연령층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취지에 맞게 잘 선택을 하고 계시나 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TDF 개념하고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은 이미 다 말씀드리긴 했지만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를 잠깐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전에 퇴직연금의 특성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퇴직연금 자산운용은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돈을 마음대로 못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퇴직할 때까지 운용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퇴직 시기가 정해져 있죠. 그리고 매년 돈이 들어오죠, 회사에서.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것도 분산 투자가 되고 우리가 얘기하는 적립식 투자도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연금으로 받을 재원이기 때문에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해야 된다. 이게 특징인데 보시는 것처럼 앞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퇴직연금 자산운용은 TDF의 특징하고 TIF의 특징하고 거의 되게 궁합이 잘 맞죠.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 시장, 연금 시장에서 TDF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잘 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많이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장으로 정리를 하면 TDF든 TIF든 연금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펀드고 인기 있는 펀드가 될 건데 TDF는 재직 중에 이제 은퇴 시기 전까지 잘 키우기 위해서 적립금을 연금 자산을 잘 키우기 위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TIF는 이제 연금을 어느 정도 키우거나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 변동성이 크지 않은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펀드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TIF는 워낙 간단하니까요. TDF를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펀드가 알아서 위험 수준을 낮춰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글라이드 패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문 지식이 좀 많지 않아도 개인이 잘 몰라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펀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령을 타겟으로 제시해 주시기 때문에 펀드를 고민하시는 입장에서 매우 직관적이죠. 그래서 좀 쉽게 결정 장애를 많이 도움 드릴 수 있는 그런 펀드인 것 같고요. 80% 40%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일반 펀드에 비해서 이 수수료 그 보수가 조금 낮습니다. 이건 정책적으로 좀 낮고요. 그래서 일반 펀드보다는 좀 싸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산운용사가 매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펀드다. 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맨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국내 모든 자산운용사가 이 TDF를 잘 하기 위해서 거의 사활을 건다는 제 표현이고요. 여튼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뭔가 좀 더 안심이 되는 그런 구조니까 좀 TDF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이 TDF를 하면 좋겠나라고 추천을 드려보면 일단은 펀드 투자는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의 생각은 가지신 분들이어야 됩니다. 뭐 아무나 막 TDF 하시면 안 되고요. 약간은 그래도 펀드 투자는 해보고 싶은데 바쁘고 귀찮고 아니면 잘 모르겠고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 TDF를 일정 부분 투자를 하셔도 상당 기간 남아 있다고 하면 투자하셔도 여러분들 연금 자산에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설명드릴 내용은 이걸로 마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네, 김현욱 팀장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조금은 생소할 수 있었던 TDF와 TIF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펀드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꼭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다면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 앞쪽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전달드립니다. 네, 강의 잘 들었고요. 저 궁금한 게 저는 타겟 데이트 펀드가 정말 목표 이제 시점이 연도가 있어야지 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목표가 없는 상품이 벌써 5개가 상품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설정액으로 보면은 거의 한 개당 거의 평균 1,000억 이상이 투자가 됐는데 이 상품은 어떤 자산운용사에서 만드는 상품이고 그리고 여기 또 수익률은 다른 그 타겟 시점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건 데이터로 좀 봐야 알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타겟 빈티지 연도가 없는 TDF도 일단은 뭐 TDF란 이름으로 승인을 했기 때문에 팔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회사마다 운용사마다 좀 다르긴 할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일반적인 펀드가 이렇게 타겟 연도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펀드처럼 뭐 채권형이면 채권형처럼 그냥 운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질문 주신 거는 제가 뭐 구체적인 데이터를 지금 여기서 볼 수가 없어서 주로 네네. 지금 미래에셋 증권이라서 혹시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사에서 이 상품이 있나요? 있습니다. 뭐 메이저 운용사들은 다 하나씩 있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궁금해서요. 저기 2030도 저희 진짜 작년 재작년에 정말 많이 판매를 했거든요. 이것도 상품 개수로 따지면은 한 550 단순히 딱 나누기만 했을 때 550억 정도인데 이거는 한 상품당 거의 1,000억 이상을 팔았으면 저희 메이저급 그 증권사들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제가 처음 들어봐서 좀 궁금해서. 이거는 뭐 펀드닥터 같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네. 개별 펀드의 규모나 뭐 성과는 그걸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거기 구체적인 뭐 운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뭐 금융회사 분이시죠. 네, 그럼 제안서 같은 거 보시면 뭐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